가격이 좀 있어도 창문이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세요. 창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의 금전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창문이 없는 고시원에서 살 수밖에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창문이 없는 고시원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냄새가 방에 오래 남습니다. 또 창문이 없는 관계로 해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사라지게 되죠. 이런 걸 차치하고서도 창문의 유무는 제가 고시원에 살아본 입장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시원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창문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고, 햇빛을 못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방에 화장실만 있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볼일을 볼 때 공용 화장실에 누가 있으면 참아야 되니까. 샤워 같은 경우는 방에서 안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한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고시원 특성상 방과 샤워실 겸 화장실이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샤워를 한 후에 수증기가 내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침대 쪽으로 밀려옵니다. 창문이 있긴 하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잘 안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꿉꿉하게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용 화장실 겸 샤워실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방 안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는 고시원은 그렇지 않는 고시원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도 더 나은 선택일 겁니다. 많은 고시원이 냉난방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중앙 냉난방 장치 같은 거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만 번들하게 중앙 냉난방 장치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냉난방비를 아끼려고 고시원 주인이 만들어 놓은 꼼수일 뿐이죠. 사실상 냉난방 시스템이 있지만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안 틀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 알아볼 때는 내가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시원에서 일하는 총무나 고시원 주인이 너무 일을 대충 한다면 그것 자체로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시원에 살 때 물이 안 나오거나 세탁기가 안 될 때 빨리빨리 고쳐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정전이 나서 하루 동안 불도 못 켜고 인터넷도 안 됐던 적이 있었죠. 물론 정전은 고시원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빨리 고치는 곳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시원의 일처리가 느리거나 일을 대충 해서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죠. 내가 내 돈 주고 고시원에 살고 있고 고시원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그 돈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시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들이 고장나면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원을 정해서 지내기로 마음먹었다면 옆방에 사는 사람의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해 놓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옆에 이상한 사람이 살면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거든요. 옆방에 아무도 안 사는 공실인 게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고시원에 살지 않는 겁니다.